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28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1월 달도 다 가고요. 제가 오랜만에 또 이제 방송을 좀 진행합니다. 네, 좀 오랫동안 방송을 못했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데이브 랜드리의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 책을 조금 더 이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앞에서 이제 본 내용들은 뭐 이제 되돌림이죠. 이 되돌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봤었고, 오늘은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는 이 심리적인 문제, 이 매매를 할 때 이 심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심리적인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주식시장은 심리로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뭐 심리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는 지금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해 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심리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는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시장은 여러분을 좀 좌절시키고 큰 추세를 만들기 전에 항상 여러분을 떨궈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장은 종종 투자자에게 완전히 협조적인 것처럼 보임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안전하다고 잘못 믿게끔 안심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굉장히 무섭고 게다가 시장은 종종 나쁜 습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가장 최악의 선생님입니다. 이 뜻은 좋지 않은 습관으로 했을 때도 어쩌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희망을 불어주는 아주 나쁜 선생님이다라는 거고, 가끔씩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들려고 억지로 시도할수록 시장은 점점 더 비협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시장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시장은 이제 그야말로 이 역설의 어떤 역설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이제 데이브 랜드리는 말하고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들을 좀 이용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차트를 통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트는 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의 이 심리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림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심리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여러분은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매매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그 어떤 개인적 편견도 없이 자신의 매매 계획을 수행하는 규율을 또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자신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이 국지적인 어떤 전투에서는 좀 패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이 전투는 이 각각의 어떤 전투가 되는 것이겠고, 전쟁은 하나의 큰 전쟁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차이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가끔은 전투에선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된다라는 것, 심리를 이해하고 이 심리적인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 랜드리는 자신의 매매 전략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한 번도 매매가 쉬웠다고 말해 본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매매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들의 좀 이해할 좀 의지가 있다,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는 심리적인 문제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자금 관리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매 전략. 뭐 당연한 말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감정. 이 적절한 자금 관리는 손실을 관리해 주고요. 더 중요한 중요하게 손실과 관련된 감정을 관리해 주죠. 자금 관리는. 또한 여러분이 이 게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매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시장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들뜨지 않도록 도와주고, 시장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크게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루한 시장에서도 포지션을 다 청산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시장에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식을 뭐 365일 내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할 때만 하면 된다라는 것. 하지만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좀 한번 보면은 이 내용들이 좀 많지만 여기서 좀 몇 가지만 좀 보면요. 자금 관리의 내역입니다. 오랫동안 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다. 그쵸?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1년 동안 잘 벌었다고 한들 다음 연도에 다시 손실로 넘어간다면, 그리고 원금까지 거의 다 잃어버린다면 사실 어떤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주식은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고,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대세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죠. 그리고 들쑥날쑥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 없이 횡보합니다. 그렇죠? 이 데이브 랜드리가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 그저 앞장에서 배운 화살표를 차트에 그려 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편견들과 시장에 떠도는 쓸데없는 정보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 하지만 실수도 하다 보면 원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이 화살표라는 건 추세의 이 화살표를 그려서 확인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화살표를 보면 그냥 상승 올라가는구나를 느끼라라는 거고, 이것은 횡보 중이구나, 이것은 하락 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꼭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떨어질 것 같고, 뭐 횡보를 하면 떨어지는 올라가든 생각을 할 것 같고,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요. 떨어지는 종목을 보면 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야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보통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 횡보는 횡보,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마음 편하고 확률적으로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추세와 맞서 싸우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횡보하는 지루한 시장에서 어떻게든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지않아 큰 돈을 벌어줄 포지션을 조급하게 정리해서 아주 작은 수익에 좀 희희낙락 하다가 다음번에 커다란 추세가 오기 직전에 바로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심리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내부 거래자 어떤 정보에 따라서 이 매매를 하다가 굉장히 혼쭐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만회한답시고 이제 물타기를 수시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습관을 고칠 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겠죠. 결국에는 자금 관리라는 겁니다. 자금 관리. 자금 관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분할도 있을 것이고요. 손절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손절매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이 손절매를 믿어라. 보통 이 투자자분들은 손절매를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절매를 믿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봤을 때 무언가를 하다가 멈춘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좀 배워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반사적인 본능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중간에 멈추는 것은 종종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으로 주식을 매매하려는 어떤 투자자이거나 스스로에 대한 규율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손절매를 철저히 지키고 수행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모두 청산하고 정리할 거라고 말로만 열심히 떠들다가 정작 시장이 정해놓은 손절매 시점이 지나 멀리 달아나 버리면 고속도로 한가운데 겁먹은 사슴처럼 꼼짝없이 이제 앉아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손절매 주문을 미리 걸어 놓으면 그 순간 여러분이 판단은 능동적이 아니라 좀 수동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겠죠. 여러분이 틀렸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확신이 좀 어떤 확신과 규율이 좀 생기고 나면은 이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렇죠. 좀 유동적이게 적절히 투자자가 조절하는 손절매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매매 계획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면은 처음에는 이 손절매 주문을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좀 관건인 것은 맞는 거고요. 뭐 5년 벌었다가 나중에 6년 차 때 5년 동안 번 돈과 원금까지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손절매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라는 건 사업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쵸 충분히 해내면 됩니다. 그 방법도 아주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랫동안 보유를 잘 못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어떤 사업가의 입장에서 동업한다라는 입장에서 시장의 이 종목의 가치를 보고 아주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사서 모은다 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 방법도 당연히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히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적절하게 손실을 끊어줄 땐 끊어주고 좋은 종목들은 좀 더 실어주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365일 내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식 투자의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호흡법으로 이 주식을 대하면 그게 또 최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 몇 번만 좀 더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뭐 나비 넥타이 방법이나 그런 거를 좀 같이 실전 사례하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